이번 시간에 강의해 드릴 사진가는요, 폴 스트랜드입니다. 이 폴 스트랜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알프레드 스티그리치 설명할 때 잠깐 나왔던 그런 사진가죠. 그러니까 폴 스트랜드가 알프레드 스티그리치의 사진의 방향을 확고하게 결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해줬던 그런 젊은 사진가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폴 스트랜드. 그래서 폴 스트랜드가 추구했던 사진은 스트레이트한 포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포토라는 그런 타이틀을 추구했던 그런 형태의 사진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진가, 또 그런 스트레이트한 포토를 완성시킨 사진가로 또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폴 스트랜드인데, 이 폴 스트랜드라는 사진가는 그 1902년에 12살에 사진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빠른 나이에 사진을 배웠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에 사진을 배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초창기 사진가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폴 스트랜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1914년에 이 사람이 그 에티컬 컬처라는 학교에 거기 루이스 위켄사인 설명할 때 루이스 위켄사인이 선생으로 있으면서 이 사진 관련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거기에 사진 크롭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학교의 선생이 루이스 위켄사인이었고, 그 폴 스트랜드가 그 학교의 학생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이스 위켄사인하고 폴 스트랜드하고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건데, 루이스 위켄사인이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루이스 위켄사인을 만나고 스티그리치한테 루이스 위켄사인이 소개를 시켜줌으로 해서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치, 당대 최고의 사진가였던 알프레드 스티그리치한테 8년 동안의 사진 수업을 그러니까 사진 수업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이제 찍으면서 이 1915년부터 사진계에 이름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1914년에 알프레드 스티그리치가 운영하는 포토 이글 화廊에서 첫 전시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30년경에는 자꾸 오타들이 상당히 많은데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1976년에 프랑스에서 사망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진가이면서 영화, 특히 이런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했던 사진가들은 나중에 그런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화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영화가 원래 다큐멘터리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기록 영화. 거기에 어원이 돼갖고 우리도 다큐멘터리 포토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하는데 이 폴 스트랜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트한 포토가 알프레드 스티그리치, 또 나중에 배울 에드워드 웨스턴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폴 스트랜드, 이런 사람들이 이 현대 사진의 그런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확실하게 자리를 굳힌 그런 형태, 사진적인 경향을 만들어낸 사진 방법인데, 스트레이트한 포토라는 게 뭐냐면 필름 수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회화적인 인화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진적인 기계적인 기록성을 강하게 묘사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우리가 스트레이트 포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본질을 인식하고 사진의 본래의 표현 방법으로 표현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스트레이트 포토라고, 스트레이트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출발선상에 있었던 사진가가 이 폴 스트랜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스트레이트한 사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사람, 초창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치, 폴 스트랜드, 그 다음에 에드워드 웨스턴, 또 나중에 할 엔젤 아담스, 풍경사진의 대가,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진의 경향이 스트레이트한 포토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고, 사진을 스트레이트한 포토로 가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그런 사진가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럽을 대표하는 신중물주의 사진이 독일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또 독일을 대표하는 신중물주의 사진가로 알버트 랭거파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폴 스트랜드도 알버트 랭거파츠처럼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가면서 이 신중물주의 사진을 강조했던 그런 사진가는 아니더라도 이 신중물주의 사진을 개척한 사진가의 한 사람이에요.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신중물주의 사진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알버트 랭거파츠의 신중물주의보다도 좀 더 몇 년 빨리 시작했다 했지 않았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일찍 그 신중물주의 사진을 표방을 했던 사진가고, 이 폴 스트랜드의 그런 직물성이 강한 그런 신중물주의 사진을 보고 알프레드 스트리치가 사진 분리파 운동의 방향을 스트레이트한 사진으로 옮겨가게끔 강조하게끔 만들었던 그 동기부여 사진가가 제가 폴 스트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물 사진을 개척한 그런 대표적인 사진가이면서 렌즈의 심도를 최대한 깊게 해서 육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밀 묘사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배울 다음 시간인가 하여튼 그 에드워드 웨스톤 F64 그룹이라는 게 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회화적인 사진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회화주의 사진가들이, 특히 사롱풍의 사진가들이 어떤 형태의 작업을 했다라고 했죠. 전묘화법 같은 그런 조립자 사진 형태라든가 소프트 포커스 사진이라든가 이런 연초점 사진들이요, 이런 쪽으로 사진의 그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사진의 본질에서 너무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이게 사진의 제대로 된 길이 아닌 거라는 걸 느끼고 이 폴 스트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에드워드 웨스턴, 앤젤라 아담스 이런 사람들이 그 포커스를 조리개 심도, 그러니까 우리가 피사계 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피사계 심도가 뭡니까? 그 초점 맞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초점 맞은 범위가 깊은 걸 우리가 펜 포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펜 포커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조리개를 최대한 구멍을 작게 해가지고 조리개 수치를 높게 해서 초점을 맞춰주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그러니까 그런 펜 포커스적인 시각은 우리가 피터 엘리 에머슨 자연주의 사진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터 엘리 에머슨이 초점 이론을 전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보는 관점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원경은 약간 흐릿하게 해야 되지 완전히 아웃포커스 한다든가 이러는 건 화면에 전체적으로 초점이 다 맞는 거와 똑같이 아주 나쁜 짓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펜포커스는 사진이 예술로 가는 그런 방향에서 아주 엄청난 장애물이다, 아주 나쁜 방법이다라고 피터 엘리 에머슨 얘기를 했지만, 이런 직물성이 강한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하는 사진가들은 이렇게 펜포커스적인 효과를 강조해서 사람의 육안의 그 한계를 눈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정밀한 묘사를 추구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을 추구했던 사진가들을 우리가 스트리트 포토라고 그러고 신직물주의 사진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회화주의적 사진, 그러니까 의도된 연출이나 합성이나 회화적 모방을 반대하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현실감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형태의 사진을 전개했던 사진가가 이 폴 스트랜드고, 이 사진가의 감정이 개입되는 것은 나중 문제다. 우리가 신중물주의 사진의 엘버트 랭거파츠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가의 주관이나 감정이 절대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찍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제가 그때 제가 생각하는 제 사진에 대한 견해를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이게 이 사진가의 감정이 들어가는 건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것,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느끼는 거는 관람자의 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뭡니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전개했던 이큐벌런트하고 또 어느 정도 또 일치가 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가가 찍었을 때의 생각이 하고 또 그 사진을 보는 관람자가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사진가의 감정을 개입시키고 말고 할 거고 염두에 두지 말고 자기가 본 대상을 철저하게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라는
그런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누구를 알버트 랭고파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술은 예술가한테 맡기고 우리는 사진합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사진은 사진다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진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진만이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살려서 표현하는 것이 참 사진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신중물주의 사진가들이 뭘 찍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우스 잔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지금 폴 스트랜드가 찍은 인물 사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눈이 강렬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유형학적인 사진에 의해서, 또 신중물주의적인 인물 사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설을 화면을 통해 보고 무표정한 게 이 신중물주의 요소가 강한 인물 사진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이 폴 스트랜드 사진은 아우스 잔도는 그래도 전신상이 많이 들어갔지만 폴 스트랜드는 좀 클로즈업 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표정 자체의 처리는 그러니까 잔도 사진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난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잃지 않는 서민들의 얼굴을 표현하고 싶어 또 그렇게 표현해서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중물주의 요소가 강한 인물 사진은 그 유명인들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카메라 포커스를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한 사람들이라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심을 잃지 않은 당당한 모습의 인물 사진을 표현했다라는 게 이 폴 스트랜드의 인물 사진의 또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폴 스트랜드는 스트리트 포토, 그러니까 스트리트 포토를 정립한 사진가로 아주 평가받고 있는 사진가다 해서, 지금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도 알버트 랭거파츠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의 사진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사진이고, 스트리트 포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카메라의 기계적인 기록성을 강조하고 그 필름 수정이라든가 또 인화 기법에서의 그 조작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지털에서 얘기하는 그 후보정 작업들, 없는 걸 만들어내고 그 색깔도 막 인위적인 색깔로 바꾸고 하는 이런 게 절대 들어가지 않는,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표현을 강조하는 그 본질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진의 본질적인 걸 강조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찍는 걸 우리가 스트레이트 포토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진을 정립시킨 사진가로 평가받는 게 이 폴 스트랜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스트레이트 포토는,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폴 스트랜드, 에드워드 웨스턴, 앤젤 아담스, 이 네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사진사에, 다 미국 사진가들이지만 이 현대 사진사에 없어서는 안 돼. 또 사진을 배우는 후학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아주 대사진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적인 표현 방법으로 스트레이트한 포토그래피를 사용했다 해서 이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를 이 사람들 순수 사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도 요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뉴멕시코 콜로라도인가 타워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타워스, 인디안 보호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민속촌이에요. 민속촌. 근데 거기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그냥 영업 목적의 그런 마을이 아니라, 이 타워스 여기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인디안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전통적인 양식의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그런 인디안 마을인데, 그게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는 게 좀 재밌는 거죠. 그리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진흙으로 진 거예요. 그래서 엔젤 아담스 사진에도 많고 일반적으로 에드워드 웨스턴 사진에도 있고 이렇게 풍경 쪽에 작업을 했던 사진가들한테는 특히 미국에서 촬영하는 그 풍경 사진가들은 이 타워스의 요런 건물들 사진들이 웬만한 사진가들은 다 찍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뒷모습인데요. 이 성당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성당인데 이 자신들의 그런 그 전통 양식으로 건물들을 져가지고 그 마을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요게 이 폴 스트랜드가 찍은 이 콜로라도에 있는 이 타워스의 그 건물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추구했고, 이런 형태의 사진들을 우리가 스트레이트 포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포토. 그래서 폴 스트랜드나 이런 사람들은 카메라 능력이 자연과 인간을 해석하는 데 이용됐다. 이 사람의 특징, 인간의 특징, 인간의 능력, 자연의 표현,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이 사람들은 스트레이트한 포토그래피들은 이 카메라를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고, 이것도 폴 스트랜드가 찍은 인물 사진입니다. 폴 스트랜드가 찍은. 그래서 좀 더 이 신중물주의 사진이라는 게 엘버트 랭고파츠도 그랬지만 클로즈업에 의한 표현 방법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클로즈업이라는 게 뭐 마이크로 렌즈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초현실적인 형태의 클로즈업이 아니고 화면의 대상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최대한 가득 차게 찍을 수 있게 최대 근접 촬영해서 촬영하는 그런 형태의 클로즈업을 추구했는데, 이 폴 스트랜드의 인물 사진에서는 그런 아우구스토 잔도하고 틀린 클로즈업 포트레이트 인물 사진들이 상당히 많았고,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난하지만 삶이 힘들지만 그 존엄성이나 이 자존심은 버리지 않은 당당한 일반인들의 모습을 촬영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폴 스트랜드의 인물 사진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나타난 영상은 피사체의 실제를 그대로 변화 없이 표현해야 된다. 변화 없이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져진 모습이고요. 이것도 당연히 뭐 폴 스트랜드 사진이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한 기법으로 카메라의 기계적인 기록성, 테크닉을 그대로 이용해서 촬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영상은 피사체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변함없이 조작 없이 표현하는 게 이 사람들 사진의 특징이고 폴 스트랜드 사진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부터 풍경 사진부터 정물 사진까지 다양한 장르의 사진을 포괄적으로 표현했던 사진가이면서 하나의 포인트는 딱 하나다. 직물성이 강한 스트레이트한 포토로 사진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기계적인 기록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작업, 그 다음에 사진의 원판을 훼손시키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물질이 갖고 인물이 갖고 있는 모습을 담아내는 이런 사진의 형태를 추구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폴 스트랜드고, 스트레이트 포토를 정립시킨 사진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